전국 지자체 가운데 군수들의 무덤이라 불리는 한 곳, 충북 괴산입니다. 지난 1995년 민선자치가 시작된 후로 당선된 4명의 군수 모두 뇌물수수,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작을 농민회에서 통일사 선모내기로, 그리고 여기에 28주년을 기념하는 창립기념식과 함께 진행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3만 8천. 청정한 농산촌 이미지를 상징으로 삼는 괴산이지만 지방선거 때면 자존심이 무너졌습니다. 아주 오래전서부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쭉 내려왔던 시골에서 가지고 있는 그 풍토들이 그대로 좀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렇다고 여기가 이제 또 이 시골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사람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군비가 한 사람 그 보궐선거 치는데 한 7, 8억 들어간다래요. 그게 약 한 27억 정도 손실이 됐는데 참 국민 모두 저 역시 마음이 아픕니다. 괴산군은 독특한 선거 이력이 있습니다. 앞선 4번의 군수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가 잇따라 당선됐습니다. 다른 선거에선 보수 성향이 짙지만 유독 군수 선거만큼은 정당 명함이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는데요. 그 정당에 이렇게 뭐 투표를 하시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래, 그랬어요. 그 임교수님 3번 하실 때까지 다 무소속 있었죠. 네. 무소속. 네. 그 다음도 사실은 뭐 이렇게 뭐. 그렇죠. 그다음 나군수님도 무소속 있었죠. 근데 정당을 그렇게 이렇게 안 타나 봐요, 지역. 네, 그래요. 정당 영향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훨씬 앞서야 되는데 뭐 많이는 안 앞서요. 괴산 국민은 어떤 잣대로 군수를 선택해 왔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 전체적으로 평이 좋았던 사람들, 공무원 생활 했던 사람들이 보통들 당선되잖아요. 그동안 이제 평이 좋았던 분들, 그런 분들한테 투표해서 좋죠. 그러니까 평이 좋았다라는 거는 뭐. 이게 작은 동네다 보니까 공무원 그 세계에서 그 말이 나오잖아요. 근무를 잘 했다. 뭐 인간성이 어떻다. 뭐 이런 게 이게 다 드러나거든요. 계산은. 괴산에선 정당 명함으로도 넘지 못하는 것이 얼기설기 연결된 지역 내 인맥입니다. 소위 표현하는 사돈의 8촌? 이 동네는 사돈의 8촌 아니면 우리가 농담삼 하는 얘기가 그냥 개사돈으로라도 다 걸릴 거다, 자기들끼리.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학연, 지연, 혈연으로 다 연결이 되는 경향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노인네들이 돌아가신다고 깨지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남아있는 젊은 사람들도 다 그 학연, 지연, 혈연 안에서 관계가 만들어지고 커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역대 민선 군수 당선자 모두 60여 년 전통의 괴산 중고등학교 출신입니다. 또 하나 좀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런 거예요. 이게 군수 뽑을 때 보면 의외로 기준 중에 하나 그런 거더라고요. 많이 본 사람. 희한하더라고요. 얼굴 자주 비추고 많이 본 사람을 찍는 확률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그러잖아. 아, 인구가 얼마 안 되니까 자주 보는 것도 이게 또 선거 운동이구나. 라용창 군수도 어찌됐든 거의 되기 전에 4년, 5년 닦았고, 임곽수 군수도 거의 한 2, 3년 닦았죠. 군수하려고. 아는 얼굴이 중요한 좁은 지역사회에선 쓴소리 한마디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노원래 씨는 20년 전 괴산에 귀농한 후로 지역 홍보, 인터넷 언론 활동 등을 해왔습니다. 격주로 발행하는 종이신문을 창간한 것은 지난 2월입니다. 내가 언론사를 하고 있지만 군에서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언론에다 못 실어. 왜요? 그게 자고 나면 다 만나는 사람이잖아요. 군 직원들도 매일 가면 만나는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 실는 게 엄청 힘들어, 못 실어.
여기서 살고 여기서 생활하고 있으면서 20년을 같이 부대끼면서 사는데 내가 기사 하나 써가지고 공무원 하나 잘못되면 그 원망 다 들을 거 아니에요. 한 다리만 건너면 형님, 동생, 선후배 사이인 괴산에서 지연 학연은 군수 당선의 필수 조건. 심할 정도로 좀 배타적이에요. 이 계산 사람들이. 여기서는 계산 중고를 나오지 않으면 일단 명함을 못 내밀어. 제일 핸디캡이 그게 제일 커. 외부에서 들어오면 외부에서 사람 들어온다면 그 사람 아무리 인물이 똑똑해도 이 사람들은 안 알아주지. 계산 사람들은. 여기서 여기 출신인데 나갔다 들어와도 힘들어요. 끈끈하게 얽힌 인맥은 당선 후엔 번번이 군수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선되고 나면 아는 얼굴에 부정청탁 뇌물수수도 쉽고 선거 기간 커피값, 음식값 건네는 일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지역이 그래서 그래요. 뭔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패거리로만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이게 패거리 정치요. 나는 제일 문제가 그거라고 봐요. 지금도 이게 이제 뭐 기초의회 뭐 해서 지자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하다 보니까 이 조그마한 4만도 안 되는 이 인구 가지고 편가르기가 된단 말이야. 자연스럽게 편가르기가 된단 말이야. 야, 누구는 누구 사람, 누구는 누구 사람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야. 지방자치제의 또 하나의 축인 군의원은 어떤 입장일까? 괴산 군의회 김영배 의장 역시 좁은 지역 안에서의 패거리 문화를 지적합니다. 우리 괴산뿐이 아니라 전국에 마찬가지예요. A 후보, B 후보, C 후보, A 정당, B 정당, C 정당. 고등학교 동기끼리 패가 갈려가지고 술집에서 만나도 돌아서는. 그거 되겠습니까? 민선 20여 년 동안 괴산 군수 4명 모두 사법 처리라는 불명예스러운 이력에 대해 군의회의 책임은 없는 것일까요? 임시회의는 많이 합니다. 임시회는 많이 하고 정기회의가 2번. 군의회는 지역 자치의 또 다른 한 축입니다. 군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 군 행정에 대한 감시 견제가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소위 그 의회 의원으로 공약을 내세운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그랬습니다만은 의원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전부 다가 군수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 공약을 내서. 근데 감시 견제가 되겠습니까? 의회에 근무하는 공직자들이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의회에서 확실한 견제를 못하는 거. 왜냐면 시골 아마 어느 군 지자체나 똑같을 것 같아요. 군 의회도 어차피 군에서 하는 집행부에서 하는 걸 뭐 같이 손뼉을 마주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는 맞춰가야 잡음이 없잖아요. 지역적 특성상. 지역 특성이 딱 맞았어요. 고인물 맞아. 이건 한번 역류를 하든 범람을 하든 한 번은 시켜야 돼요. 감시 견제의 기능을 다하지 못한 군의회 또한 군수들의 무덤을 만드는데 한몫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해남에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나쁜 쪽으로 평가를 하시는 분들은 이제 군수 거수기 이런 식의 이제 의회 평가가 돼버렸어요. 아주 그러니까 본인들의 역할을 망각해버렸죠.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구하는 게 군의회를 생중계하자. 그런 게 받아지지도 않았었어요. 그런 걸 왜 하냐. 이제 차후는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을 요구하고 의회도 감시와 견제를 해야 됩니다. 지난 4월
해남 지역 29개 시민단체가 모인 6.13 지방선거 해남시민사회연대가 출범했습니다. 당선 후 낙마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선거 기간 꼼꼼한 후보 검증과 적극적인 정책 제안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 6.13 연대는 이제 한 20여 가지 이제 국민이 만든 정책을 후보 캠프에 다 보냈어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제 약정 체결식을 할 거거든요. 그 부분에는 분명히 군의회를 겸재하는 거, 그리고 그 주민 참여, 여러 가지 이제 군정을 독단적으로 하지 못하게끔 하는 이제 몇 가지 제시를 우리가 했거든요. 그 역할들을 분명히 수행해 나가는지 모니터링 활동을 해야 되고요. 민선 7기 지방선거가 시작됐습니다. 학연, 지연이 어디에 닿아 있는지가 아닌 정책과 공약이 누구에게 향하는지를 따져 묻자는 분위기가 높아졌습니다. 이번 선거에선 국민의 박수를 받으며 용의롭게 퇴장할 군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키려